지장까지 찍어서 이 시점에 친필 편지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 속에서 편지가 나온 건데 왜 이 시점일까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다듬고 또 다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하는데요. 메시지가 가장 큰 파급력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용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겠거니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동원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편지를 보면 나라가 매우 어렵다, 분열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반문재인 연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갈라치기 또 편가르기, 분열의 정치라고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국민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 메시지 말미에는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통합을 이야기한 것이지 전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가 아니어서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편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이후 상황은요. 미래통합당과 이 보수 통합 과정에서 밀려나 있던 탄핵 반대 세력이 공천을 받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들이 원내 진입을 많이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몸은 감옥에 있어도 이들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그 옥중 정치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신저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사면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한참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친박 세력이 만든 정당들과 합쳐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통합당 김형호 공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자유공화당 또 친박신당 인사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영하 변호사가 공화당 입장에서 공천을 신청하게 된다는 하게 된다면 그때 보겠습니다. 무슨 연료에 있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인사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고. 네, 그런데 실제 세부적인 공천 논의 과정에서는 김형호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 공천 또 청년 세대 교체를 외쳐왔기 때문에 이 탄핵 세력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이번이 첫 편지인데 그러면 두 번째 편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 편지가 나올 수 있다 없다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